(10월 5일부터 8일은 제9회 제대군인 주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로의 복귀,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Your Life,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는 방안과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 전 국방뉴스 앵커 출신입니다. 전역 7개월 차 김이나 예비역대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토론을 위해서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해 주실 분들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정인재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안보학 교수 공평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본 전역장병지원처장 구영회입니다. 네,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훈훈해지려 하는 것 같죠?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예,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다음 주입니다. 10월 5일부터 8일은 제대군인 주간인데요. 영진 씨, 네네.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모릅니다. 예, 난리도 없고 사실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저는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국방 개그맨입니다. 우리 스페셜 게스트는 아십니까? 그럼요. 예, 저도 사실 그래요? 전역 전에 이 군복무를 할 때는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상 전역을 하게 되니까 제대군인 주간이 무엇이구나라고 자세히 알고 있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같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국장님,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대 군인 주간, 이게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려주십시오. 네. 영진 씨, 사실 그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좀 낯설고 생소하시죠? 너무 낯섭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영진 씨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요. 네. 이번 기회에 제가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대군인 주간은 2012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주제로 해서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선정을 해서 행사를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드리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제대군인에게 감사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이 제대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대군인 주간 관련된 어떤 그 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행사의 주인공은 물론 제대군인입니다. 하지만은 제대군인들의 삶이 사실은 현역 장병들의 미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복무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국장님께서 제대군인 주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말 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영진 씨, 좋았습니다. 이제 예. 아셨죠? 이제 다 알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확실히 겁니다. 알고 갑니다. 예. 네, 국장님 지금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이제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안타깝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올해는 그 9번째 맞이하는 제대군인 주간으로서 네. 제대군인 스스로가 멋진 내 인생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정했고요. 금년도에는 모든 행사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 행사들도 다 온라인 언택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온라인 취업 박람회, 또 제대 군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온라인 응원 챌린지. 예. 와. 그다음에 최근 정부에서 발표했던 건 뉴딜 정책과 관련돼서 예.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 정보를 알려주고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제대 군인, 또 기업가와 상담사가 온택트 상에서 마주 앉아서 네. 생생 토론을 벌이는 그 강연쇼. 또 제대 군인이 전역한 이후에 취업하기까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성공 경험담 이러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리스타트 챌린지 토크쇼 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비 전역자 또는 제대 군인과 연결해서 그들에게 실전 노하우를 전해주는 이러한 방식들이죠. 사실 그 작년과 달리 언택트로 진행을 하지만은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서 네. 국민들도 제대 군인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소 제한되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국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근데 잠깐 제가 또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 보면은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병행의 의무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제대 군인 주간 남성의 날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저기 처장님 날카롭게 갑니다. 네. 남성의 날인지 궁금해요. 제대 군인 주간은 그 운행을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여군도 있습니다. 여군도 그렇죠. 가죠. 예. 남녀가 같이 하는 주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맞아. 예. 그리고 이제 국가 현실은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나오면 일부 많이 소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하면서 네. 그 참전중사들과 예비역들 그런 사람들 감사함을 전하고 제대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제대 군인 스스로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대 군인은 현역 군인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을 국가 아래서 바친 그들이 정말로 보람을 찾고 사회로 멋지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네. 저는 그 제대 주간 슬로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스페셜 게스트. 네네. 복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8년을 했고요. 대위로 제대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이 군인에 포함이 되는 건 제대 군인에 포함이 되는데 네. 혹시 그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상중 버전이신가요? 예. 네네. 예. 5년 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중기 복무자고 10년 이상이 이제 장기 복무자에 해당하는데 이 중장기 복무자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 이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이 병력 감축 등으로 인해서 다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스페셜 게스트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역시 제대 군인이세요. 예. 제가 조금 더 첨언해 드리면은 네. 금방 말씀하신 중기 복무 제대 군인과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실제 제대 군인들은 1년에 약 7천여 명 정도가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7%가 방금 우리 스페셜 게스트처럼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이시고 네. 53%가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이죠. 특히나 가장 지원이 절실한 이러한 그 중기 복무 제대 군인이나 비연금 대상자들도 실제 60%에 달하고 네. 있습니다. 계급별로 보면은 연간 장군으로 전역하시는 분이 한 1% 정도. 예. 그다음에 연관 유관으로 전역하시는 분들이 약 33% 정도 되고 준사관 6%, 부사관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네. 특이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복무 제대 군인이 5년 전에는 41%였는데 지금은 49%까지 올라 있고요. 좀 확대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도 47%에서 현재 60%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이제 병사들은
수를 줄이고 예. 간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참고적으로 매년 이제 의무복무자들도 많은 전역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매년 26만여 명 정도가 사회로 복귀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감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와, 진짜 많습니다. 아니, 그 군의중도 이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김이나 예비역 대인님 왜 나오신 거예요? 왜 나왔어, 진짜? 아, 진짜. 같은 날 저출산으로 지금 병역 자원이 좀 부족한데 이거 좀 문제 아닐까 생각드는데 국장님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예. 사실 저도 30여 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은 예. 전역하는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 더 근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우리 군인들은 그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처럼 60세까지 정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급 정년이라든가 연령 정년 이러한 어떤 그 군 운영 특성상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페셜 게스트 8년 복무했는데 2년만 더 했으면 장기 복무 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정말 생겼어요. 네. 왜 제대했는지. 왜 제대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회복귀 시에 뭐 애로사항 없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에 진출을 좀 해서 제가 좀 다양한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좀 전역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전역을 결심했는데 막상 전역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불안해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또 안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회와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이 좀 제한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과연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이 이런 좀 전문성이 있는 이 지식과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과연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막연하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사실 많은 제대 군인들을 또 지켜보시고 계신 이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전역 군인들의 어떤 좀 고민들이 많았던가요? 예, 그 대부분의 제대 군인들도 현대인님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대 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엇이 가장 필요한 전직 지원이냐라는 질문에 48.5%가 취업 지원을 해달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36.4%가 생활 안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사회하고는 약간 좀 단절된 그런 군에서 생활을 했던 제대 군인들이 복귀를 사회로 이제 하면서 뭔가 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더구나 이 이제 취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취업이 되면 생활 안정 지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대 군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취업 지원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은 바로 취업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여기 제대 군인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일자리 아닐까 싶은데 처장님, 제대 군인들 취업률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지금 이제 14년부터 18년도까지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을 확인해 보니까 57.9%입니다. 사회는 60.7%예요. 거기에 비해서 군인들이 낮고요. 그다음에 외국 그 선진국들은 보면 94%나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36%가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특히 전역 1년 차의 취업률을 보면 35.9%로 전역자들 10명 중에서 7명이 취업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취업률이 낮을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조직의 임무 특성상 보면 전역 전에 이 부대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 보면 자칫 군대가 무슨 취업을 준비하는 곳이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제 기업에서는 경력과 현장 중심 이런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에 군인들은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네. 아까 김연아 의원님은 이제 그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서 가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군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법적으로 군인들 경력을 인정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지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그 안보 현장에서 헌신한 제대 군인들께서 사회에 이제 왔을 때 안정적인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 어깨가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 늘 가슴에 제대 군인들에 대한 어떤 취업 문제 때문에 가슴에 돌덩이를 좀 안고 사는 그런 기분. 가위 눌리죠? 잘 때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대 후에 자연스럽게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면 최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제대 군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사실 취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취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직 교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제대한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취업과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훈처에서는 전국 10개 지역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직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과 1대1로 상담사들이 매칭이 돼서 금방 말씀하셨던 채용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런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 관련된 어떤 그 취업 정보도 네. 입수를 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협력 활동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 또는 공공 일자리를 확보를 하고 또 제대군인 개인한테는 취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식으로 취업을 지원해드리고 있죠. 네. 또 특히 이제 그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는 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예. 전문 능력을 좀 키우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대군인국에서 전문 위탁 교육 58개 과정,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 18,000강좌를 운영을 해서 굉장합니다. 예. 또 이 이외에도 제대군인들이 취업과 관련된 어떤 지식 함양이나 전문 능력을 가지고 싶다면은 필요한 인원들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직업 능력 개발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 또 전역한 이후에 구직 활동이나 생활 안정을 위해서 6개월에 걸쳐서 전직 지원금,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만 중기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25만 원이고요. 네. 차이가 좀 있네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제대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지원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대하시는 분들 모두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주셔야만 네. 이러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그 제대군인을 위해서 뭐 일자리 지원 정책 아주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전국에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또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죠. 그다음 G4를 불러봐야 됩니다. 국방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올해 나이 38.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인 이 남자. 남부러울 것 없던 그에게 어느 날부턴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이것은 바로 어떡해. 그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직업군인 제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제대군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총 쏘고 훈련하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없다? 군대는 계급 사회라서 생각하는 게 좀 군대 하면 철밥통이죠. 물에 젖은 낙엽처럼 그냥 딱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군인들 전역하면 연금 엄청 많이 받지 않아요? 오해, 편견, 접근 금지. 제대군인, 전투 위주로 훈련하는 건 맞지만 다양한 특기별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 조직 관리에 능해 관리직 업무에 안성맞춤, 자동 승진 아니죠. 계급 정년?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진급 앞에선 선임도 동기도 후임도 없다.
게다가 전역하는 제대군인 중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연금 대상자. 전역 시 평균 연령 38.4세. 생애 주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들이 바로 제대군인입니다. 끝이 보이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곳으로 가는 것.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맞춤식 취업, 창업 상담과 경력 설계,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위치는 여기, 전국 10개 지역에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회원가입 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담사 자동 배정,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맞춤식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이 모든 제도는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한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이랍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검색,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선 원하는 직종과 지역별 채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직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전직 지원금도 신청 가능. 에이요! 직업 능력 개발하고 싶어. 교육비도 신청하고, 직업교육 훈련하고, 직업교육 수강하고, 자격증도 얻고, 예! 탈락이세요. 전직에 대한 걱정, 근심, 고민은 이제 그만. 우리에겐 전직 지원 상담사가 있거든요. 직업학, 인력 개발학, 코칭 심리학, 고용, 직업 상담학 등 직업 상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이 바로 이들.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직업 추천 오케이. MBTI, 스트롱과 같은 심리, 적성 검사를 통해 역량을 파악하고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직업 설계에 맞춤형 채용 정보 제공까지 딱! 대박.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클리닉을 통해 구직 스킬도 높여주고 필요에 따라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추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이력서 작성은 기본. 예상 질문을 뽑아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면접 코칭까지. 그럼 저 면접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죠? 면접 시 컨설턴트가 동행하는 건 물론이고요. 새로운 직무에 완벽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여긴 어디? 제대군인 지원센터! 제대군인 지원센터! 이래도 이용 안 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 제대군인. 제대군인들의 조건 없는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며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제대군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 아까 그 제대군이 뭐 취업률 얘기했을 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걱정도 됐는데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든든해집니다. 사실 뭐 괜찮아요. 우리 스페셜 게스트 우리 그 김이나 대인은 네. 이곳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대부분의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다 받고 혜택을 다 봤어. 맞습니다. 네. 이 국방TV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 제대군인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제가 직접 또 기획 취재도 하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뒷노력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고 정말 제도들이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받았던 컨설턴트께서 이게 문자로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IT 회사 같은 경우도 이 경력직 실패 채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문자를 통해서 좀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 전역과 동시에 바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김대인님은 그러니까 군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받았네. 바로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축하드리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어떤지 미스매칭 문제 등등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대군인들을 하고 제대군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업들 간에 미스매칭이 있는데요. 일단은 2019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대상으로 실시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설문조사를 보면 제대군인들의 22.6%가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에 근무를 하고 싶다고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시설관리가 9.6%, 제조업이 7.9%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 이제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9.9%, 관리자가 19.3%, 사무 종사자가 15.7%로 나타났습니다. 들으신 대로
제대 군인들이 본인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간부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간부의 어떤 그 직업적인 특성을 살려서 이런 전문가나 관리자의 직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제대 군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어떤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제대 군인들의 어떤 군대에서의 경력을 인정을 해서 보수 수준도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이 좀 있고 거기다가 제대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또 연령이 좀 높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네. 기업들도 좀 제대 군인들을 채용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 군인이 원하는 또 보수 수준, 그다음에 직업,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 직종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처장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고용시장에서의 미스매칭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스매칭을 제대 군인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군인들은 군 복무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생애 주기 설계를 잘해가지고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전역 오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군 생활하는 동안 취업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네. 전역과 동시에 바로 우리 앵커님 같이 바로 이렇게 그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 군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일자리나 공무원 또는 군내 일자리를 좀 확충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셋째는 정부가 좀 주도를 해서 그 군 병력의 사회 인정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전역 후에 경쟁력 있는 인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제대 군인으로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아무래도 제대 군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값들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뭐 인사, 작전, 군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뭐 마케팅, 영업 이런 용어들은 사실 또 나랑 이게 얼마나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레 이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대 군인들이 과연 이런 이 직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자리를 또 한편 또 발굴하면서 이 제대 군인들이 그런 정보를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아무래도 이 제대 군인 이 국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들이 좀 되고 있나요? 이 미스매치는 참 대단히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신 거에 공통점을 본다면은 전문 능력 부족, 그다음에 눈높이 문제, 네. 또 전역하는 분들의 연령 문제도 또 제한이 있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제대 군인에게 최대한 맞춤형으로 취업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대 군인 지원센터 10개소에서 상담사들이 10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7명이 기업팀과 취업팀, 교육팀으로 나누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기업 관련된 정보들을 최대한 제대 군인들에게 제공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제대 군인들의 특성 굉장히 부지런하죠. 직업 정신도 투철하고 성실하고 이러한 장점을 부각시킨 인력 풀을, 인력 정보를 기업들에게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 제대 군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과 141 제대 군인 하나의 회사에서 한 명의 제대 군인을 취업시킨다는 일종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많은 취업이 될 텐데 이러한 활동도 하고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제대 군인들이 본인의 능력과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직장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 이 여군들의 어떤 인원수가 대폭 좀 증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칫 이 제대군인 지원 제도가 남군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역시 뭐 전직 앵커답게 날카롭습니다. 국장님, 이 공격 받아냅니까? 어떡합니까? 당연히 받아내요. 받아냅니다. 좋아요.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회에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죠.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약 14,000여 명의 여군들이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전역하신 분들을 보면은 약 1,640여 분 정도가 전역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제대군인 전역 숫자의 약 4.7%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에다가 뭐 출산, 또 가정일 이러한 문제 때문에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취업률을 5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는데 여성 제대군인 같은 경우에는 40.2%, 남성 제대군인의 58.5%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여성 제대군인에 대해서 특화된 네. 이러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라는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여성만을 전담하는 지정 상담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정 상담사가 특화된 직업 교육과 경력 관리, 컨설팅 등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여성 우대 기업이라든가 또 여성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여성 제대군인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보훈처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생활 안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씨? 그럼요. 네. 예. 군에서는 의식주를 다 해결했는데 사회 나가면 이거 못 하잖아요. 저도 저 생활 안전 지원 좀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네. 영진 씨는 의무복무자시죠? 네네네. 예. 일단 우리 국방TV에 정식 지원으로 채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국방 TV요? 저 가면 거기 유재석 될 수 있습니다. 예. 국방 TV 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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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으신 생각은 어떠세요? 아, 대학교 그 등록금도 혜택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면은 네네. 몸도 아프고 한데 병원 가실 일은 혹시 없으세요? 아, 저 지금 어깨하고 무릎하고 너무 아파요. 이제 너무 아파. 저 다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뭐 소문에 큰 아파트 가지고 계신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아파트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저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네. 사항들이 네. 1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아, 그럼 저는 안 되고요? 국방계급에는 어렵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요.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 생활 안정 부분도 네. 우리가 취업 지원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이 중기 제대군인과 비연금 대상자들은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페셜 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복무 제대군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같이 취업 지원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국가의 헌신과 희생 정도에 따라 보훈 영역이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네. 장기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예우 보상은 무엇일까요? 평균 연령 45세, 생애주기상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 취업 지원은 기본, 학업을 병행하다 전역한 경우 학비의 50%,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100% 보조됩니다. 보훈병원과 군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 비용이 전액 혹은 일부 감면되며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고 대부금은 3 내지 4%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그리고 국립호국원과 현충원 안장도 지원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명예롭고 행복한 삶,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의 그 생활 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역시 교수님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전역 당시의 어떤 연령이나 그다음에 소득 수준, 뭐 가구원 수, 그다음에 취업을 했느냐 뭐 못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혜택의 종류와 정도가 상당히 다들 다를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제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면밀하게 이 설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세밀한 그런 맞춤형 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생활 지원이 체감을 올리는 네.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저는 그 이 다양한 지원제도 들어보니까 군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요것도 이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것들, 국민들이 묻는다. 지금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그 청년 취업이 좀 심각해요, 사실. 뭐 6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제대 군인을 집중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을 하려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대를 하려면 전역 전부터 해야 하는데 군복무와 이 취업 준비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네. 물론 청년 실업에 우선해서 제대 군인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사실 제대 군인은 제대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아이들과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롭게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이러한 측면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또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마치고 나왔는데 네. 사회에 나오니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만약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군인들은 현역 시절에 고용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 이후에 일반인들이 직장에서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무직급여라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더욱 안타깝습니다. 제대 군인들은 사실 사회 초년생하고 똑같은 거죠. 낯선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노동이나 어떤 고용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특화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군 복무와 취업 준비 병행이 가능하냐? 가능하냐, 이것도, 예. 군 복무하면서 취업 준비하면 당연히 듣게 되는 얘기가 있죠. 군대에 취업 준비하러 왔어. 그렇지. 그렇지. 소위. 국장님 정확히 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전역 이후에 삶을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사회 동년배들과 동일한 자격증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국방부하고 그 각 군에서는 복무 중에 이들이 전역한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취업이라든가 컨설팅 이러한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처에서는 국방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 시너지 효과도 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제대 군인들한테 좀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같이 그 의무복무한 병사들에게는 좀 지원이 없나 좀 궁금합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없습니까? 저 같은 의무복무. 사실 아까 매년 한 26만여 명 정도의 의무복무자들이 전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무복무자들이 사실은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어떤 기회 손실에 대한 이러한 보상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난 99년도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네. 그 이후에 사실 그 대안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무복무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지원상이 있는데요. 우선은 군 복무 기간이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호봉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응시 연령 제한이 있는 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응시 연령도 3년까지 최대한 추가 보장이 되고요. 네. 국민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6개월 네. 기간이 추가적으로 산입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외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부상을 입고도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공모 관계없이 부상을 당해서
중증 난치성으로 지금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실험 사업으로 지금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지원 이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안정적인 일자리와 또 생활 안정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 군인들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공복무한 거 정말 박수 받을 일인데 사실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고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사실은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문화가 조성이 되어야 취업 지원이라든가 또는 생활 안정 지원 이런 문제가 뒤따라서 해결이 될 텐데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외국 등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이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는 현역 장병들한테도 또 사기에도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우리 국방력과도 사실은 직결된 이러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이런 제대군인을 예우하는 것은 어떤 국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기본적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어떤 보훈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제대군인에 대해서 많은 응려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감사하는 또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제대군인 주간을 이렇게 마련하고 행사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예우 문화 확산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거를 문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겁니까? 애우문화 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사기관 해리스 폴이 2014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군인 이 그룹이 의사에 이어서 존경하는 그룹의 두 번째. 그래서 올라와야 돼.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군인들을 존경해야 된다. 내지는 군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문화로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했던 학교의 식당에 벽에 칠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게 매일 바뀝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게 문화로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건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군과 민의 신뢰가 우리 사회에 이제 새로운 문화 이제 조성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우 문화 확산 다 같이 동참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또 실현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 또는 뭐 조언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 군인들한테 최대한 복지는 취업이다. 취업.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역한 사람들이 취업을 제대로 해서 네.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분위기를 정부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여건을 만들어서 보훈처 제대군인 주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예. 국민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제대군인 주간에 이걸 기회로 해서 국민들이 제대 군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절된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제대 군인들이 사회로 돌아오는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좀 반갑게 네. 웃으면서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제대군인들은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우리들의 네. 영웅입니다. 이 영웅의 뜻이 잘 후손들한테까지 전파가 돼서 이들이 국가 위기 시에도 꺼리낌 없이 나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예우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가 제대군인 주간인데 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거기 스페셜 게스트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대 군인의 장점 3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제대 군인의 강점은 이 충성과 명예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아, 그렇지. 그래서 기업가가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이 기업 전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대 군인들은 충성과 명예가 이 가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네. 두 번째 갑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있으면 그 임무를 반드시 달성한다라고 하는 네. 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고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제가 꼽고 싶은 건 소통 역량입니다. 소통 역량.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서로 이제 이 시너지를 내면서 조직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소통 역량들이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하나 추가하자면 각을 잘 잡는다. 이불도 딱 각 잡게 딱 접잖아요. 그런 책상도. 그런 형식적인 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이 군인의 어떤 마인드 같은 본질,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씨, 네네. 저도 질문 하나. 나나. 예. 갑니다. 지금까지 제대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봤는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땀과 시간을 바쳐서 지켜낸 우리 제대 군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우리 그 제대 군인 분들이 약간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할 말씀 드리면 제대 군인 여러분들 하버드 대보다 더 대단한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 역시 대단합니다. 네. 흑방 개그맨답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내년 제대 군인 행사 주간에 와주실 수 있죠. 입이 가 있을 겁니다. 예, 무조건 가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제대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서 빈틈없는 지원을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대 군인이랑 또 잘 지내길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